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쓰는 마스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마스크는 특정한 영역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먼저 TV를 불러올까요? TV 열기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TV 속에 들어갈 비디오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눈썰매 열기 적용이 됐고요. 먼저 마스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뉴 컴포지션. 작업 크기는 HDV 720 29.97 프레임을 사용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은 10초 정도 사용을 해 주고요. 새로운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상태에 체크 무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꺼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 봅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해 주기 위해서 타이프 툴을 사용을 하고요. S자를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S자 됐고요. 글자 크기는 좀 이렇게 키워줍니다. 됐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해보죠. 됐고요. 자, 그리고 위치는 자, 요 아래로 자, 가운데에 맞춰줍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됐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 놓고 마스크를 만들어주면 마스크 영역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글자가 써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올까요?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까요? 자, 이건 나뭇잎을 하나 불러옵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이 나뭇잎 규격과 동일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 New Comp from Selection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마스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툴들과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마스크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컨트롤 Z. 마스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가 작성이 될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제를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을 사용하면 마스크가 아니라 쉐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컨트롤 Z 참고하시고요.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다시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니까 마스크가 만들어진 영역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영역 이외의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투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 즉 이미지와 합성을 해줄 수 있겠죠. 만약 이 상태에서 TV 이미지를 아래쪽에 적용을 하면 TV 이미지의 모습이 마스크 이외의 영역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크기를 좀 줄여보죠. 스케일을 줄여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스크를 사용하면 특정한 영역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스크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는데요. 자동으로 마스크 개수에 맞춰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마스크를 보면 마스크 패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패더, 마스크 오페시티, 마스크 익스펜션이 있는데요. 마스크 패스는 마스크 모양의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됩니다. 마스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마스크의 모양이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옵션을 보면 이전 시간에 살펴본 스탑와치가 있죠. 즉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 옵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스크 패더는 마스크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오페시티는 마스크가 지정된 영역의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익스펜션은
마스크 영역의 범위를 확대 혹은 축소할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작업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원 모양의 엘립스 툴을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좀 겹쳐질 수 있도록 해보죠. 마스크를 만들 때 지금처럼 도형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 때 Shift 키를 사용을 하면 정원,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마스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마스크 2번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처럼 하나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 그것도 이렇게 교차된 상태로 사용할 경우에 마스크 모드를 설정하면 마스크의 교차된 부분만 표현하거나 아니면 교차되지 않는 부분만 표현하거나 뭐 등등의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보면 마스크 모드가 있는데요. 현재 둘 다 add로 되어 있죠. 즉 각각의 마스크를 모두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마스크 1번을 none으로 해주면 마스크 1번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가령 서브 트랙을 해준다면 해당 마스크의 영역이 투명해지고 투명한 부분은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여기도 똑같이 서브 트랙을 해준다면 이처럼 마스크의 영역이 오히려 투명해져서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터레스트는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밖에 뭐 라이트는 밝은 영역 위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다크는 어두운 영역 위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디퍼런스는 교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처럼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할 때 다양한 마스크 모드를 통해서 원하는 마스크 형태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트를 사용한다면 마스크의 영역이 반전이 되고요. 지금 none으로 했죠. add로 해준 후에 체크를 해주면 반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의 마스크를 삭제를 해 봅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인버트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역시 반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사용하면 특정한 영역만 표현을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삭제를 하고 텔레비전의 마스크를 한번 처리를 해 봅니다. 현재 텔레비전 이 브라운관의 마스크를 처리를 해보죠. 마스크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 일단 마스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조금 확대를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펜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펜 툴. 이 브라운관의 모양에 맞춰서 마스크를 작성해 나가는데요. 참고로 마스크를 작성을 할 때 지금처럼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 줄 때는 컨트롤 Z 클릭해서 끝나지 말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는데요. 핸들의 모양을 움직여서 원하는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고 핸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핸들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곡선의 모양을 마스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사용을 할 때 로토 베지어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토 베지어를 사용하면 곡선의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뭐 이전과 다를 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죠. 이렇듯 곡선의 모양을 아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브라운관의 이 모서리 같은 곡선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됐습니다. 여기 해주고요.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있나요? 이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주고요. 처음에는 지금의 펜 툴을 사용하는 게 익숙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가 않을 텐데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역시 펜 툴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한 마스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과 시작점을 합쳐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면 합쳐진다는 것이죠.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완전한 마스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브라운관의 모양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이 마스크를 반전을 해줘야 되겠죠. 오히려 마스크가 작성된 이 부분에 화면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스크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브라운관 안에 나타날 비디오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전에 불러왔었죠. 눈썰매를 아래쪽 레이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됐고요.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적당한 위치 그리고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됐나요? 자, 조금만 더 줄여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통해서 특정 영역을 지정을 해 놓고 그 마스크 영역을 반전시켜서 마스크 영역이 오히려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해준 후에 그 투명한 곳에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는 특정한 영역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합성 작업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텔레비전의 이 마스크 경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어주고요. 마스크 패더를 한 5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경계가 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투명도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TV 레이어를,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한 후에 뭐 그림자를 살짝 적용을 해볼까요? 이펙트에 자, 퍼스펙티브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살짝 나타나는데요. 마스크의 선을 일단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에 드랍 섀도우의 디스턴스 값을 조금 증가를 해서 그림자 간격을 좀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그림자의 부드러움을 소프트니스를 통해서 보다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자로 인해서 텔레비전의 두께감이 표현이 되겠죠. 또한 지금 요 나타나는 화면이 약간 좀 볼록하게 해준다면 보다 실제 같은 느낌이 들겠죠. 디스토트에 자, 스포라이즈를 적용을 해봅니다. 스포라이즈. 자, 스포라이즈는 둥글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죠. 이렇게 해서 둥글게 해줍니다. 조금 더 둥글게 됐나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펙트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처럼 마스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앞서 만들어 놓았던 글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마스크를 통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가지 도형 툴이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펜 툴을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로토 베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지금은 곡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로토 베지어를 꺼놓고 마스크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됐고요. 자, 마스크가 작성이 되니까 글자가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는 마스크의 특성 때문이죠. 마스크는 마스크가 작성된 부분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마스크가 작성된 부분엔 글자의 모습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글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자, 글자가 보여야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마스크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하고 상관없이 해당 레이어, 즉 글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넌으로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마스크의 모양이 글자 모양대로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 패스에 스탑워치를 켜서 애니메이션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으로 이동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작 0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1프레임부터 시작을 하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 1프레임부터 시작을 하죠. 키를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1초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글자가 써지는 장면을 마스크를 통해서 표현을 해 봅니다. 시간을 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한 2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해 줍니다. 2프레임.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 화살표를 2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반대로 앞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화살표를 이동을 해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이동을 하기로 하고요. 2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서 현재 시간은 1초 2프레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이 마스크를 글자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조금만 확대를 해봅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 위치로 이동을 해 줍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스크의 모양을 글자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 툴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작업에서 마스크의 포인트를 만들고 다시 마스크의 포인트를 이동하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의 펜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셀렉션 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해제를 했다가 자, 그 부분만 클릭, 쉬프트 키를 사용을 해서 클릭,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의 이 포인트는 마스크의 패스, 즉 모양을 변화시키기 위한 포인트죠. 자, 이제 이동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마스크의 영역이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스크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글자의 모습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마스크의 모드를 애드로 하면 마스크 안에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글자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죠. 다시 넌으로 해주고요. 글자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모양 중요한데요. 일단 해제를 했다가 이 포인트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양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나요? 지금의 이 마스크 패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봅니다. 됐나요? 키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키프레임과 모습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스크의 모습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프레임 뒤로 다시 이동을 해 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글자 모양에 맞게 나타나도록 마스크 패스의 모양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앞서 사용했던 요 두 개의 포인트로는 지금의 이 S 모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펜 툴인 상태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아무것도 없는 패스에, 즉 마스크 선에 포인트를 추가했고요. 참고로 불필요한 포인트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딜리트 버텍스 툴을 사용을 하고요.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애드 버텍스 툴을 사용하는데, 애드 버텍스 툴은 그냥 펜 툴인 상태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불필요한 포인트를 삭제할 때만 딜리트 버텍스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컨버트 버텍스 툴이 있는데요. 직선의 마스크를 곡선으로 만들거나 곡선의 마스크를 다시 직선으로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전환 툴입니다. 마스크 전환 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동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역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면 모양이 좀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시간 이동을 해주고, 클릭해서 포인트, 마스크 모양에 변화를 줄 포인트를 추가한 후에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때 사용이 되는 시간 간격과 마스크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그 거리, 그 간격이 일정해야 되겠죠.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다면 글자가 나타나는 그 속도,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역시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클릭해서 포인트 만들고 역시 모양을 글자 모양에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역시 똑같이 2프레임 뒤로 이동을 해주고요. 포인트 만들고 모양을 글자 모양에 맞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 역시 이동을 해주고 클릭해서 포인트 만들고요. 이 정도, 여기 또 많이 와야 되겠네요. 됐고요. 시간 이동하고 포인트 2개 만들고 이 정도, 이번엔 이 정도. 시간 이동하고 포인트 2개 만들고요. 조금만 더 와볼까요? 자, 이제 뭐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이동하고 포인트 만들고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마스크의 모양이 이렇게 글자 모양에 맞게 점점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글자 모양대로 나타나는 마스크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 모드를 add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글자가 나타나는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 패더를 한 10 정도로 해보죠.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처음에는 글자의 모습이 없죠. 그리고 이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죠. 자, 글자가 이렇게 쑥 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작업을 활용을 하면 사인을 하는 애니메이션, 여러 개의 글자가 쑥 나타나는 그런 장면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현재 글자가 나타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면 속도를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선택을 한 후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을 이렇게 늘려주면 선택된 키프레임이 일정한 간격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즉 애니메이션 속도가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는 모든 키프레임, 속도 조절을 할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특정 영역만 컬러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패널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나뭇잎을 사용을 해볼까요? 나뭇잎. 자, 나뭇잎 크기에 맞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죠. New Comp from Selection. 만들어졌고요. 펜 툴을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레이어 선택하고요. 자, 요 나뭇잎을 마스크로 만들어 줍니다. 자, 곡선이기 때문에 로터 베지어를 체크를 해주고요.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갑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핸들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스크가 작성이 된 그 나뭇잎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투명한 부분, 즉 마스크 영역 외 부분에 자, 나뭇잎을 다시 한번 밑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스크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나뭇잎 이미지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 요 레이어에 흑백으로 바꿔주는 이펙트를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블랙 앤 화이트. 자,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적용한 이 이미지는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꺼보면
원래 컬러인 나무님의 모습은 이 부분만 나타나죠. 마스크가 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래쪽의 모습은 흑백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흑백 상태로 나타납니다. 위쪽에 있는 레이어는 이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컬러로 나타나는 이 나뭇잎 뒤쪽, 즉 아래쪽 레이어의 모습은 컬러 나뭇잎에 가려져서 이 부분만 컬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쪽 레이어를 보이지 않게 해주면 전체 레이어가, 아래쪽 전체 레이어가 흑백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켜주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마스크는 특정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광고 같은 곳에서 해당 제품만 표현하기 위해서 컬러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기법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하죠. 빨간색의 우비를 입은 소녀의 모습만 컬러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되는 그 장면,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은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프레임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즉 한 번 마스크를 작성하면 이와 같은 장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일단 패더를 좀 증가를 해서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비디오 클립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같은 작업을 해준다면 변화가 생기는 그 객체의 위치 그리고 모양에 맞게 마스크 역시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클립에 자동차를 불러옵니다. 자동차 적용이 됐고요. 자동차 규격에 맞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봅니다. New Comp from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탑차만 컬러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이 모습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모습이 나타난 그 위치에 마스크를 작성을 해봅니다. 자, 역시 요 차의 모습대로 마스크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펜 툴이 필요하겠죠. 펜 툴 선택을 해주고요. 그 모양대로 마스크를 자, 로터 베지어가 필요 없죠. 컨트롤 Z 해제를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 주고요. 되나요? 자, 그리고 일단 마스크의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 패더 이 정도로 해줍니다. 됐고요. 참고로 신기능이죠. 애프터 이펙트 CS6에 새롭게 추가된 신기능 마스크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마스크 패더 툴이라는 것이 있죠. 이 툴을 사용을 해서도 마스크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본 강좌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본 적이죠. 자, 됐고요. 이제 마스크가 작성이 된 이 탑차가 이동하는 그 위치에 맞게 마스크의 위치와 모양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마스크의 모양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마스크 패더에 키프레임이 필요하겠죠.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해서 시작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차의 위치는 우측으로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역시 마스크의 위치도 차의 위치에 맞게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모든 포인트가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탑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마스크의 모양도 마스크의 위치도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양은 변하지가 않아서 마스크 모양에 대한 변화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쉽죠. 그런데 객체의 모양이 변한다면 손가락이나 그 밖에 모양이 변하는 그러한 객체의 마스크를 작성한다면 작업이 아주 복잡해지겠죠. 이동을 해주고요. 이동한 만큼 역시 이동을 해줍니다. 마스크도. 자, 그리고 이동을 해주고 역시 이동을 해주고
자동차의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 틈이 생기는군요. 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부분만 컨트롤 키 혹은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줍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작업이 됐고요. 자, 여기서 멈추네요. 그죠? 자, 멈추기 때문에 멈추는 지점으로 갖다 놓고 모든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해제했다가 클릭. 그러면 한 번에 모두 선택이 되고요. 자, 이동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는 차가 천천히 정지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너무 앞서갔죠? 자, 마스크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도 이동을 해서 모양에 맞춰줍니다. 됐나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제 이 부분 된 것 같고요. 자, 요 살펴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작업이라면 보다 정교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마스크 영역 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고요. 이 투명한 영역에는 마스크가 작성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적용을 해 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사용이 되는 이 레이어에 역시 블랙 앤 화이트를 적용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쪽 레이어는 흑백, 그리고 위쪽 레이어는 원본인 컬러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탑차 모양에 맞게 마스크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가 작성이 된 그 부분만 컬러로 표현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 이처럼 탑차 부분만 컬러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사용하면 아주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마스크의 특성상 특정한 영역만 표현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다양한 합성 작업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마스크가 작성된 특정 영역을 모자이크와 같은 효과를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상표 부분만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었죠. 이와 같은 장면은 가령 스타일라이즈에 모자이크를 적용을 해준다면 마스크가 처리된 그 부분만 모자이크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마스크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이해 확실하게 해서 다양한 합성 작업에 활용을 해 보십시오.